새로운 부동산 대책 시니어에게 달라지는 세 가지 변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10-15 부동산 대책. 그런데 노후 세대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거주 요건 강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때는 보유 2년,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는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둘째, 대출 문턱 상승.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셋째, 규제 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일괄 지정되며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노후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매도 전 거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둘째, 주택 교체 계획이 있다면 대출 한도부터 점검할 것. 셋째, 재개발 지역 보유자는 조합 규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시장의 규제는 언제든 바뀌지만 노후의 안정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한국 노년층 자살률 OECD 3배, 왜 세계 1위일까? 노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자살률,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45명. OECD 평균의 3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독, 경제, 건강. 먼저 고독. 노인 절반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경제. 노인 5명 중 2명이 빈곤층.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째, 건강.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번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관심과 연결입니다. 129번 또는 1393번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의 어르신께 안부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말이 한 사람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아를 잃으면 건강도 잃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4가지 방법. 우리는 매일 음식을 씹고 삼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씹는 행위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씹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 신호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단백질과 영양 섭취가 줄고 결국 근육 손실과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치아가 적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도쿄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아는 예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첫째, 1년에 2번 정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받기. 둘째, 틀니 임플란트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셋째, 잠들기 전 치실치간 칫솔 사용하기. 넷째, 입안이 마를 땐 물 자주 마시기. 치아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잘 씹는 힘은 곧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치아를 돌보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65세까지 일하는 정년 연장 입법.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 사회가 곧 65세 정년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0세가 법정 정년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는 정년이 만 63세로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만 65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숙련된 고령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의 임금 부담과 청년층의 채용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노후 설계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날 친구가 없나요? 그건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연락이 줄고 만나는 친구도 손에 꼽히게 되죠. 이럴 땐 제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그게 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즐겁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둘째, 관계를 줄이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는 조용히 들을 수 있으니까요. 친구가 줄었다면 당신은 세상과 멀어진 게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이민을 가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한 나라 어디일까요?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후회한 이민국 탑4와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위 일본.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합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3위 캐나다. 복지와 환경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생활비로 허들의 질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위 독일. 선진국 이미지와 달리 차가운 인간관계와 어려운 언어 장벽에 유럽의 중심에서 철저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1위 호주. 아름다운 자연 뒤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높은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교민이 가장 많죠. 이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